시민이 선택한 뉴스 시선입니다. 4월 28일 시선 11번째 순서. 오늘의 키워드는 대선 후 사드 메롱입니다. 헤드라인과 커버 스토리로 시작합니다. 대선이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4월 초에 일시적인 양강 구도가 깨지고 문재인 일강 구도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양상입니다. 일각에서 북풍을 조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군 장성 출신들과 탈북 청년들의 문재인 지지 선언은 북풍이 소멸했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남은 변수는 단일화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바른정당은 자기네 대선 후보의 날개를 꺾는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 본인이 꺼려하는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단일화 가능성입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을 아우르는 반문재인 3자 단일화를 내세웠습니다. 현실성은 둘째치고 시대 역행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이들 3자 중 자유한국당은 안철수 배제로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단일화 제안은 유승민, 안철수 2자 단일화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결정이 나오기 직전에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바른정당의 이종구 정책위 의장이 만나 연대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정당 간 단일화 역시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국민의당 주류인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후보 본인이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가능성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단일화가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의문은 대선 후를 생각할 때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이번 대선은 누가 승리해도 여소야대 구도에서 국정을 펼쳐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제2당이지만 박근혜 정당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손을 잡았을 때는 1, 2당 못지않은 세를 형성해 전국의 주도권을 다툴 수 있게 됩니다. 바른정당이 겉으로는 단일화를 내세웠지만 대선 후 연대 내지 합당의 노림수로 볼 여지가 큽니다. 대선 후를 노리는 정치 세력의 움직임은 다른 뉴스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 안철수 후보와의 갈등 끝에 일선에서 물러났던 김한길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선거 종반에 갑자기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김종인계로 분류되는 이현주, 최명길 의원의 민주당 탈당과 국민의당 입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정당으로 모이는 사람들. 갑자기 불화를 빚었던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창당의 주역. 이 뉴스들이 가리키는 시점은 대선 후, 목표는 당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해석하고도 남는 의문은 왜 3자 단일화를 제안했냐는 겁니다.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만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자유한국당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과 손을 잡든 세력이 가장 약한 바른정당이 내세울 것은 후보 사퇴입니다. 후보 사퇴는 바른정당의 금전적 실리도 안겨주는 카드입니다. 바른정당의 단일화 입장이 결정되기 일주일 전 기사입니다. 후보를 사퇴시켜서 선거 보조금으로 받은 63억 원을 챙기려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돈을 선거 비용으로 써도 득표율만 높으면 국가가 다시 채워주는 제도가 있지만 바른정당에서는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낮아서 돈만 날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까지 계산한 바른정당의 카드가 작동하기 위한 대전제는 물론 유승민 후보의 수긍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완주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경우가 아닌 한 후보 뜻이라고 해서 바른정당이 지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버스토리였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 시절의 총리와 장관 등이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인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에 하지 않으면 날벼락이라도 떨어질 듯이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배치 작전을 폈습니다. 이번 주 시선대 포털은 사드 관련 뉴스 그리고 대선 후보 TV토론 관련 뉴스를 분석했습니다. 도혜민 기자입니다. 지난 화요일 밤 4차 TV토론에서 한 유력 대선 후보는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때 황교안 대행과 한민구 장관, 김관진 안보실장 등은 이 말을 비웃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토론이 끝나자마자 경북 성주에서 사드의 핵심 장비를 반입해 배치하는 기습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사드에 관한 중국과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고 협중 정서를 자극하는 기사가 대부분이던 포털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배치의 전격성, 주민 반발, 비판적인 입장 등이 담긴 기사들이 많이 본 뉴스로 선별됐습니다. 일파만파엔 포털 많이 본 뉴스엔 없는 현장 영상이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사드 포대 부지의 면적을 줄인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사전 협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성을 지적한 송기호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이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대선 후보 TV토론에 관한 뉴스에서도 일파만파 포털은 지금까지 비교해온 다른 사안들에 비해 차이가 덜했습니다. 정책 토론이 비교적 활발했다는 4차 토론의 경우 일파만파 포털 모두 이른바 팩트체크에 관한 기사들이 주로 선별됐습니다. 갑철수, MB 아바타 등 안철수 후보의 발언이 화제를 불러온 3차 토론 직후에는 일파만파 다음에서 안 후보의 비판적인 기사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에선 안철수 후보 관련 기사가 한 건에 그쳤고 모든 후보를 평가하는 기사가 6건이었습니다. 네이버에선 안 후보의 부진이 묻힌 셈입니다. 이번 주 시선대 포털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할 사안은 네이버에서 특히 주목받은 문재인, 홍준표 설전입니다. 4차 토론에서 두 후보는 여러 사안에서 설전을 벌였고 일파만파 다음에도 관련 뉴스들이 선별됐지만 네이버 많이 본 뉴스에선 내용보다 말싸움과 발언 태도를 다룬 기사가 4건, 12건에만 3건이 포진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뉴스를 접하는지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선대 포털 도혜민입니다. 기자가 쓴 기사보다 더 뉴스다운 시민의 뉴스평을 전해드리는 시선 말싸미 뉴스에 달라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3건을 골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비읍, 기역, 히읗. 박근혜라는 이름의 초성으로 바른정당의 3자 단일화 제안을 풍자했습니다. 바른정당의 비읍, 국민의당 기역, 한국당의 히읗. 이들이 손을 잡는다는 것은 박근혜 시대로의 회귀라는 뜻을 담아 2012년 박근혜 대선 캠프의 로고로 표현했습니다. 안철수에게 내 생에 가장 신났던 한 달이 끝나간다. 4월 초 문재인 후보를 추격했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4월 말에 이르러 급락한 상황을 표현한 글입니다. 국민이 정치를 압도한다. 정치권 일각과 언론에서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 70%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으로 평화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이 정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뉴스평이 올라왔습니다. 시선 말싸미였습니다. 시민이 선택한 영상 시선 영상입니다. 이번 주 일파만파에 올라온 영상 뉴스들 가운데 2건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언론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 사측이 노조위원장을 중징계한 춘천 MBC에서 사장이 피켓팅하는 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혀를 내밀어 조롱한 장면입니다. 이른바 메롱 테러 영상.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재우는 퇴진하라. 송재우는 퇴진하라. 송재우는 퇴진하라.
가수 전인권 씨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시대를 위로하는 가요로 사랑받고 있는 걱정 말아요 그대, 그리고 들국화 3집에 실린 우리라는 노래가 논란의 대상입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와 비슷하다는 독일 노래, 블랙패스라는 독일 그룹의 노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시점은 걱정 말아요 그대보다 30년 앞선 1970년대, 그리고 보실 영상은 2010년 공연이라고 합니다. Der Alemann steht für der Wirtschaftstür, der so jenens eine trinkendes. Doch hat schwitze will ich Geld, solange auch Zeit. In der Wirtschaft ist die Stimmung groß, aber keiner sieht der Alemann. Doch da gibt's einer mit einem Bier und sprechen einfach an. Bring doch eine mit, stell dich still so an, du stehst in die ganze Zigarette. Hast du Geld, das ist ja ganze Jahr, bring doch mit und kümmer dich nicht zurück. Bring doch eine mit, stell dich nur so an, du stehst in die ganze Zigarette. Hast du Geld, das ist ja ganze Jahr, bring doch mit und kümmer dich nicht zurück. 일파만파의 시민 편집단 가운데 한 분을 초대해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시간, 나의 시선입니다. 오늘은 이명박근혜 정권을 관통하면서 공무원 유신문의 기자로, 팟캐스트 진행자로, 또 SNS를 통해 현장을 전하는 1인 미디어로 활동해온 분을 초대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감시 운동인 시민의 눈 활동으로 무척 바쁜 분입니다. 신비 김상호 씨를 나의 시선 11번째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바쁘시죠?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아, 예, 바쁘신데 시간 예.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새벽 4시에 퇴근이 거의 매일같이 예. 지금 3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시민의 눈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 시민의 눈은 지금 부정선거 감시단인데요. 네. 선관위가 진행하는 모든 절차, 선상투표, 고소투표, 사전투표, 네. 본투표, 개표소, 그리고 사전투표 보관함. 이 7개의 과정을 모두 다 절차를 감시하는데 네. 이번에는 선상투표는 제외하고 도저히 이거 태평양에 가서 참관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외하고 나머지 6개 분야의 모두 감시를 하는 자발적인 시민 모임의 예. 부정선거 감시단입니다. 투표소만 해도 13,000개가 넘잖아요. 700여 개가 되죠. 예. 그리고 개표소가 251곳인가요? 곳이죠. 그리고 사전 투표함 숫자만 해도 수천 개. 예. 그거 다 어떻게 감시해요? 최소 이 정도의 규모를 모두 다 감시하기 위해서는 7만 명 정도가 필요한데 네. 그 7만 명이 지금 5,300만 명이 5만 3천 명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 7만 명. 그러니까 7만 명 정도가 모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6개 분야의 예. 절차를 모두 감시할 수 있는데 현재 모인 인원이 5만 3천 명. 네. 아. 그리고 그 참관 감시를 하려면은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 뭔가 그 할당된 인원들이 있을 텐데 예. 정당하고 협의가 다 끝난 겁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중에 있고요. 네. 정의당, 홍익당, 분소 정당들은 이미 협의가 끝나서 배정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 어떤 협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은 더 플랜이 개봉되고 나서 네. 관계자들이 이걸 전부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그래서 과거에 관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참관인 관습이 있어요. 그 관습을 벗어나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참관인들을 교육시켜서
그 교육을 저희한테 위탁까지 하셨어요. 아, 예. 최초인 겁니다. 참관인 교육은. 네네. 교육을 시켜서 직접 눈으로 다 감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서 또 이것이 이제 정권 교체에 염원하고 당원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할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을 하고 그렇죠. 계시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게 정당이 나서준다면 우리가 나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기존의 투표한 보관소를 감시했었는데 그래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서 만원경으로 밖에서 감시하거나 이랬는데 네. 지금은 선관위가 아예 인정해주겠다, 시민의 눈을. 들어오시라. 들어와라. 그래서 네. 명단도 제출하고 명패도 차고 그러면 너희만 올 수 없으니까 네. 기존에는 선관위만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정당도 와라. 그래서 투표함을 같이 지키자. 네.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선관위가 오픈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민의 눈이 그 뭐 투개표 감시 활동도 중요한 사업을 하지만 또 선거법 개정 운동도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눈은 최종 목적이 네. 17년 12월 31일 임시국회까지 100만인 서명을 통해서 투표소 개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100만을 국민 서명을 받아서 국민 발의안 최초로 국민 발의안 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예. 최초로 이 법안을 한번 발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여론을 일으키는 서명 운동이 아니라 아예 발의를 하시겠다는 거군요.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표소로 투표하는 이동하지 말고 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자. 바로 개표하면 1시간이면 끝나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곳에서 온갖 부정이 개입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 중에 투표함이 부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네. 행위. 그 다음에 이걸 집합 개표를 해서 수백 명이 동원돼서 뭐 부정이니 어쩌니 라는 논란의 시비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예. 지금 괴물, 더 플랜에서 말한 괴물, 투표지 분류기를 의존하지 않아도 사람이 직접 한 표 한 표 소중한 민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굉장히 좋은 법안이죠. 제도 개선의 부분을 강조하고 그건 이제 불필요한 논란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니까 시민의 눈 활동이 지지를 받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원래는 19대 대통령 선거가 12월 20일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탄핵 정국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촛불 시민혁명 이후와 이전의 시민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말 무서워요, 이제 시민이. 정말 무섭다는 예. 생각을 했어요. 3개월 동안 네. 5만 3천 명을 모았어요. 이건 기적적인 일이고요. 아까 243개 지자체가 있거든요. 네. 이곳에 모두 책임자가 지정이 됐어요. 그것 한 사람이 아니고 총무와 책임자가 네. 2명씩 지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업무 분장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이게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시민들이 모든 걸 다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다. 네. 도저히 안 돼. 그동안 너무 거짓말에 속았다. 이제는 아무리 선관위가 믿어달라고 해도 믿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아무리 믿어달라 해도 믿지 않는다. 이제 시민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예. 국민이 직접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민의 눈은 사실은 이런 얘기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데 정당 참관인도 감시합니다. 제대로 하는지. 네. 근데 저희가 공문으로 다 경고했습니다. 정당에. 만약에 참관인이 불성실할 경우에 그만 묵과하지 않겠다. 법에는 참관인이 불성실하게 참관할 경우에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개표관리위원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희 처음 알았거든요. 이게 대선 전국이라서 아무래도 대선 이슈가 다른 중요한 뉴스들을 잡아먹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도 꼭 기억해야 될 뉴스,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가 있을까요? 송주군 소송리 사드가 네. 그 대표적인 건데 저는 이제 제가 매일 현장을 돌고 있기 때문에
바닥 민심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민의 눈 활동 때문에. 활동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실제 종로를 명동을 가면요, 상인들이 60%의 수입이 떨어졌다고 해요. 60%대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에 순회를 하면 호텔에서 잠을 자거든요. 네. 근데 27만 원짜리 호텔 스위트룸이 7만 원대로 지금 잘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셔서 호텔에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예, 싸져서. 싸서. 네. 그러니까 실제 국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드와 관련된 중국 경제 보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장에서는 더 몸의 체감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찰 1001 특공부대를 동원해서 7, 80대 소성리 어르신들을 기습적으로 짓밟아버리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명이 병원으로 후송됐고, 이걸 새벽에 접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좀 팍 도는데, 우리 군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가? 탄핵되더라도 우리 국민이고 우리 관료였거든요. 예.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사드 부지로 진입하던 미군 병사가 휴대폰 촬영하면서 웃는 사진도 공개됐잖아요. 예. 그 절규하는 그 소속리 어르신들하고 그 웃는 미군 병사의 그 표정이 너무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니까 지금 뭐 말씀대로 우리 정부, 우리 경찰, 우리 군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빡침과 미침을 넘어서 거의 해탈의 경지에 올라 성인의 반열에 오르는 중이다. 어떤 내용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제가 이제 분노를 좀 해. 토론회 직후에 이 글을 올렸었어요. 토론회 끝나고. TV 토론회. 네. 네, 그런데 지지율 2위 후보가 아직도 낙수 효과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지율 3위 후보는 귀족노조를 얘기하더라고요. 아직도 귀족노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대선 토론이 흙탕물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러웠어요. 네, 그런 의미였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나의 시선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민 편집장의 5대 예언을 확인해보는 순서인데요. 답변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맞췄는지 틀렸는지 확인합니다. 예. 저도 이 앞에 10회를 봤는데 예, 김영민 굉장히, 씨. 네. 긴장됩니다 지금. 예. 우리 김영민 PD보다 더 잘 맞춰야 되는데. 네. 저희가 다 기록으로 남겨놓고요. 예. 맞췄는지 틀렸는지 다 공개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까요? 문재인 후보가 되겠죠. 네.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예상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 네. 대선 후보들 가운데 중도 사퇴할 후보가 있을까요? 유승민 후보가 네. 사퇴 60%.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 한다. 네. 사퇴할 것 같습니다. 사퇴할 것 같다. 사퇴로 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주요 후보들 득표율을 좀 예상해 주시죠. 예. 문재인 후보가 57% 정도 되고요. 57. 네. 네. 안철수 후보가 19%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좀 더 빠져서 한 12% 정도가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가 10%대, 11% 정도로 예상하고 11%.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재인 안철수 이 두 후보는 호남 득표율이 어떻게 될까요? 6.5대 3.5 정도로 받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예. 지금까지 이 질문에 답한 분들 중에서는 가장 후하게 안철수 후보의 득표율을 예상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다른 분들은 다 30% 이하일 것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5%가 더 많네요. 35%면은 6535로 제가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사드 얘기했는데요. 차기 정부가 사드를 철회시킬 수 있을까요? 이거 역시 해야 안 한다 당위가 아니라 예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철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회시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SNS 계정 하나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네. 일주일에 4번 이상을
광화문을 퇴근길에 들렸다가 아이들을 보고 집에 갑니다. 네. 근데 그 3년 동안 단 하루도 자리를 비워보지 않는 곳이 있어요. 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가 그곳입니다. 네. 그곳에서는 사람이 항상 12시까지 있었습니다. 불을 밝히고. 그리고 항상 리본을 만들었어요. 네. 페이스북에 광화문 노란 리본 공작소를 많이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가장 인기 있는 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네. 관심을 가져주시고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해주시면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한 발 더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퇴근하고 오셔서 리본을 만드시거든요. 네. 이런 직장인들이 와서 자원봉사 하시는데 그분들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노란 리본 공작소라는 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이 안철수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김종인 심야 회동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언론에 관련 보도가 쏟아집니다. 김종인 전 의원이 등장한 보도는 또 있었습니다. 김종인 총리설입니다. 한 매체는 문재인 후보가 김종인 전 의원의 안철수 지지를 막기 위해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독까지 붙었던 김종인 총리설은 오보였습니다. 오보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인이라는 정치인에게 정치권과 언론이 필요 이상의 관심을 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이력 다 떠나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불과 일주일 뒤 지지율이 1%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서 출마를 포기했던 정치인입니다. 그때 그는 문재인, 안철수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막판 안철수 지지 가능성에 대해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뒤집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번 주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